오늘은 제7장 항공사의 운송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항공사의 업무 구성입니다. 항공사의 업무는 운송사업과 부대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운송사업은 항공사가 항공기를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의 여객, 화물, 우편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본질적 사업입니다. 반면 부대사업은 운송을 중심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서비스 사업을 의미합니다. 호텔, 여행업, 렌터카, 면세점, 기내식, 보안, 지상조업, 정비, 보험, 세탁, 예약 대행, 마일리지 프로그램 등 광범위한 분야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항공사의 핵심 업무는 결국 공항에서 시작해 공항에서 끝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항공사의 기본 업무 6가지 영역입니다. 첫 번째는 운항입니다. 운항은 항공기를 안전하고 정시적이며 경제적으로 운항하기 위한 준비와 절차 전반을 포함합니다. ICAO 기준에 따라 표준 운영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업입니다. 영업은 판매, 예약, 발권으로 구성되며 직접 판매와 여행사를 통한 간접 판매로 이루어집니다. 예약 부문은 좌석 재고, 관리와 수익 극대화를 담당하며 발권은 항공권 발행부터 운임 적용, 환불과 변경까지 포함합니다. 세 번째는 여객 운송 업무입니다. 승객이 공항에 도착해 출발하고 목적지에서 입국하기까지 전 과정의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체크인, 서류 확인, 수화물 접수, 탑승 안내, 도착 후 수화물 인도까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객실 업무입니다. 승객이 탑승한 이후 제공되는 서비스로 안전 브리핑, 기내식, 기내 판매, 입국 서류 안내 등이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는 정비와 지상조업 업무입니다. 정비는 항공기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술 업무이며 지상조업은 수화물과 화물 탑재, 급유, 청소, 제빙, 항공기 유도 등 항공기 지원 업무를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는 일반 관리입니다. 인사, 기획, 재무, 홍보, 법무, 의료, 정보 시스템 등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전사적 관리 기능입니다. 셋째, 공항 업무입니다. 공항의 운송 업무는 여객과 화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종합성, 탄력성, 현장성, 정시성과 안전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주요 업무에는 여객 운송, 수화물과 화물 처리, 운항 통제, 정비, 객실 지원, 금유와 제빙 등 여러 지상조업이 포함됩니다. 네 번째는 항공기의 운항 절차입니다. 운항은 운항 준비, 운항 후 과정으로 나뉩니다. 운항 준비 단계에서는 비행 계획과 기상을 확인하고 항공기를 점검하며 승무원이 출국 절차를 마칩니다. 이후 승객 탑승을 완료하고 항공기 도어를 폐쇄합니다. 운항 단계에서는 시동, 지상활주, 이륙, 순항, 착륙 후 게이트 이동까지 모든 절차가 관제기관의 허가 아래 진행됩니다. 운항 후에는 도어 개방, 승객 하기, 승무원 입국 절차가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여객 운송 업무의 세부 운영입니다. 여객 운송은 출발 준비부터 탑승, 출국, 도착 후 절차까지 전체 흐름을 관리합니다. 먼저 운송 준비 업무입니다. 당일 운항편 현황과 좌석수, 특수 승객 명단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장비를 준비합니다. 출입국 안내 업무는 승객의 질문과 불편을 해결하며 세관, 출입국 관리, 검역 절차를 안내합니다. 가장 중요한 탑승 수속 업무는 여권과 비자 확인, 항공권 조회, 좌석 배정, 수화물 접수 등이 포함됩니다. 수화물 없는 승객은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전 업무는 VIP나 외교관 등 중요 승객에게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화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연, 분실,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보고서를 작성해 보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섯 번째는 출국장의 주요 절차입니다. 출국을 위해 승객은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세관 신고를 마친 후 출국 심사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권, 탑승권, 신고서를 확인하며 출국이 제한되는 사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일곱 번째는 탑승 안내입니다. 탑승 게이트에서 본인 확인 후 탑승이 시작되며
보통 출발 30분 전부터 진행됩니다. 노약자, 유아 동반 승객 등은 우선 탑승이 제공되며 최종 탑승 방송을 통해 미탑승 승객을 안내합니다. 휴대 수화물이 과다할 경우 게이트에서 추가 위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8번째는 제한 승객입니다. 정상적인 이동이 어려워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승객을 의미하며 환자, 비동반소아, 임산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전염병 환자나 중증 정신질환자, 생후 14일 미만의 영아 등은 항공사가 탑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9번째는 도착지 공항 서비스입니다. 도착 전 사전 준비를 통해 승객 요청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장비를 준비합니다. 하기는 긴급 환자 1등석, 비즈니스석 순으로 진행되며 이후 일반 승객이 내립니다. 도착 후에는 검역, 입국 심사, 수화물 인도, 세관 검사가 이어집니다. 10번째는 보상 서비스입니다. 자발적 보상 서비스는 환승 대기 시 호텔이나 식사 제공 등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의무적 보상 서비스는 항공사의 과실로 인한 지연, 결항, 오버부킹, 발권 착오 등이 발생했을 때 제공하는 보상입니다. 숙박, 식사, 교통, 대체편 제공 등이 포함되지만 천재지변이나 정부 명령과 같은 불가항력 상황에서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화물 제도입니다. 수화물은 승객이 여행을 위해 휴대하는 모든 물품을 말하며 위탁 수화물과 휴대 수화물로 나뉩니다. 수화물은 승객이 안전하게 포장해야 하며 현금, 보석, 위험물과 같은 특정 품목은 위탁이 제한되거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출발지에서는 탑승 수속 후 수화물이 분류장을 거쳐 항공기에 탑재되며 도착지에서는 하역 후 수화물 인도장으로 이동합니다. 무료 수화물 허용량은 좌석 등급과 여행 구간에 따라 다르며 수량 제도와 중량 제도가 적용됩니다. 초과 수화물은 개수나 무게에 따라 별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스포츠 장비나 악기, 애완동물 등은 특수 수화물로 분류되어 별도 취급이 필요합니다. 운송 중 분실, 파손, 지연이 발생한 경우 사고 수화물로 처리되며 국제협약 기준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이상으로 항공사의 업무 구성과 공항 여객 운송 절차, 수화물 제도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